세안 좀. 안 돼. 그냥 봉시. 검을 갖고 있으면 이제 시름 알다 죽어요. 정배 좋은 일 다 하고. 매년 검을 5층짜리 갖고 있으면 재산세 안 내고 베겨요? 뺏어요. 정부에서 뺏어요. 이제 정부에 뺏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정부에서 LH한테 줘가지고 다시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앞으로 지금 LH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커질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면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아는 사람은 빨리빨리 이제 계속 추정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내 조건이 5년 후에 내가 생활보호 대상자 되고 나라에서 좀 받는다고 그거 빨리 꿈 깨고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내년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리고 내가 잘못 먹으면 이거 나라 복지에서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가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다 찾아먹어야 돼. 왜? 공무원들은 절대 홍보를 해야 되는 교육을, 대국민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합니다. 공무원 AB가 있어요. AB가. 이 사람 한 사람은 사람들 불쌍하고 뭐 이래가지고 주민을 10명을 수급자를 만들고 처우 개선을 해줬어. 종로 지금 쪽방 가보세요. 이렇게 더운데요. 거긴 더 더워요. 좀 심한 악취가 납니다. 사람 냄새야. 안 씻어가지고. 그런 실정이에요. 종로에 쪽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10명을 이제 처우 개선을 해줬어. 이 사람은 공무원인데 똑같은 건데 2명만 해줬어. 나중에 승진하는 거 보니까 조명한 사람. 어떻게 알았어? 난 아이고 나도. 힘 빠지네 이거 수업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이 2명이 그 다음에 있잖아요. 승진을 했어.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저 등신 같은 게 공무원 나라 노블 받아 먹으면서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거죠. 등신 같은 거. 승진을 못하네. 아이고 참 답답해. 돈 많이 가져간다 이거지. 정부 돈 많이 가져간다 이거지. 실제로. 그럼 당연히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되고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합니다. 안 가르쳐줘요. 본인이 가면은 본인의 권리로 가면은 이제 해주는데 진짜 해주고 싶은 마음에 해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 네가 알고 왔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야. 이런 거야. 진짜로.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사장님이 법적 위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위임장 받아가지고 내가 하잖아요. 어떻게 써요? 아니 지만 신경 쓰지 왜 남의 일 해줘? 당신이 막 이래서 개무시하거든요. 진짜로 무시합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왜 뭐 그렇게 이런 대화가 안 좋아요 별로. 근데 좀 심하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꺾어버리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실제. 왜 그럴까요? 10년 이상 그거 한 자리 안 있잖아요. 2년 있으면 다른 데 가버려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내 이득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사항이 이렇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법인을 해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법인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맞잖아요. 잘 몰라. 가르쳐야 돼 이게. 남들이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 공무원을 왜 내가 법인 신청을 하고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가르치고 이해가 되나 이게?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맞아요. 노래 한 곡 하는 게 이 서류가 왜 이렇게 잘 모르지. 노래 할게요. 그거 잘 알면은 공무원 안 하지.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잘 알면 공무원. 요즘 워낙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로 싸늘합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자주 가니까 당연히 알겠죠 저를. 아주 나쁜 상황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마음이 아픕니다. 가진 자 가지지 않는 자가 얼마나 지금 불평등의 상황이 살아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뭐 저는 원장님 제가 지난달에 270만 원 벌었어요. 마블을 바꿨네. 270만 원 벌었는데 어쨌든 손해야. 더 큰 돈을 내가 손실 봤으니까. 다음 달에 이제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청운의 꿈을 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함께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수업하겠습니다. 이게 뭐 길어요. 5분 이상 노래하니까. 그 사회복지조사는 6주차 표집입니다. 표집 모으는 거 조사하는 거 수업 시간이고요. 표집에는 이제 모집단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 우리 어떤 그 표집 어떤 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을 표집 조사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모집단을 하고 그 다음에 모집단을 설정을 해놓고 표본을 이제 샘플이라고 하죠. 샘플을 이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모집단에서 실제 출제된 이제 전체 집단에서 일부 샘플링을 또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거주하는 이제 대한민국 전국 65세 이상에서 그다음 좁혀집니다. 일부분. 뭐 부산시 하지 말고 광주시 하지 말고 서울시 주소를 둔 사람을 하게 하자. 또 이렇게 표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표본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럼 서울시 주민등록 이제 돼 있는 사람 하기로 하자 이렇게 그러면 서울시 65세 서울시 주민등록증 등록돼 있는 전입신고돼 있는 사람을 다 하냐 아니고 500명만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또 500명만 하기도 하는데 그럼 할아버지를 할 거냐 할머니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따집니다. 그래서 표집 샘플링을 어떻게 표집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그 집단의 그 모집단 그래서 샘플링을 이제 사회복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맞게 이제 맞춰 나갑니다. 그 다음 표집 표출 모집단에서 표본을 꽂아 샘플링 뽑아가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실제 이제 아까 뭐 좁혀졌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그 다음에 서울시 전입 65세 이상, 그 다음에 또 서울시 중에 500명으로 할아버지만 하자, 할머니만 하자, 아니면 250명씩 반반씩 하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실제 그렇게 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을 보내가 이제 맨투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창고 어떤 사회 시스템을 참고할 것인가?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두건 저게 뭐죠? 전화번호 보세요. 그걸 보고 이제 무작위로 할 것인가? 이제 아니면은 뭐 특별한 어떤 단체 회원 명부를 이용할 것인가? 그런 거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집을 조사하다 보면 모수는 말이 나는데 모수가 무슨 말이냐? 모 집단의 진짜 특징.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그 일부 샘플링을 가지고 하는데 그 진짜 그 서울시의 특징 어떤 사회 복지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 부합되는 그 사항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로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전체 노인의 실제 평균 소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까는 명수도 하고 중기록권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좁혀지잖아. 그게 그럼 우리가 노인의 이제 정서적인 측면,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은 노인들 중에서도 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여성 같으면은 굉장히 이제 임업 쪽에 약초를 많이 아는 그런 표본 집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바다 수산 쪽에 있잖아요.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알거나 그 종사하는 특징을 가진 그런 분들을 할 거냐. 이거는 세부적으로 표본 조사를 해서 샘플링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점점 좁혀져 가지고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진짜 숫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전체 노인의 실제 소득 이런 거는 많이 접혀져 조금 굉장히 디테일한 사항까지 되잖아요. 표본 조사를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디테일한 사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통계치, 그냥 평균 통계치만 표본 조사를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그 주체, 조사를 하는 그 주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영등포 같으면 영등포시 지역사회 복지사회 협의체도 있고 또 무슨 각 단체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많고 이런 데서 표본 조사에 각자 이제 실체를 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또 주민들 전수조사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취합해서 그게 이제 쟁점화되고 이제 부의 정책 사항으로 이제 입안이 되고 결정이 되기도 해요. 이런 사항에 표본 조사가 그만큼 표본 조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회복지 조사에서. 그러면 이 샘플링을 하고 표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사회복지 조사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뭐지 현장의 복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어르신들의 평균 소득,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소득은 있는데 어떤 어르신은 예를 들어 500명을 하는데 10%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업무를 노인이지만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내는 분이 있고, 어떤 대다수는 그 나이 연세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입을 또 굉장히 아주 소량으로 얻는 이런 분들이 보니까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전수조사. 표본이나 표집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샘플링을 다시 재조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표집조사,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 그래서 모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우리가 하잖아요. 코로나 때도 보건소에서 각종 많은 부분에 세균 감염에 해당되는 거, 이 감염이 저소득층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 평균 소득층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일반 학업에도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자영업자 이런 데도 영향을 다 준다 해서 전수조사를 많은 부분에서 했어요. 공무원들은 그 일도 많았어요. 단순한 어떤 코로나 그 일만 코로나 전파가 많이 됐잖아요, 그죠? 사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전수조사, 표본조사, 표집조사 많았지만은 사회복지에 예상되는 거,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전수조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실제. 보면은 전수조사 대상은 이제 서울시 전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동구라든가 마포구 이렇게 이제 일부분 샘플링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와 동시에 표본조사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표본조사는 서울시 예를 들어서 모 집단 중에 모 집단 그 서울시에서 뭐 일부분 샘플링을 하듯이 거기서 추출된 표본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전수조사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전수조사는 왜 하느냐? 장점이 뭐냐? 전수조사를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실제로 다이렉트로 이제 가서 실제 현장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뭐 없잖아. 오차가 있긴 있는데 많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전수조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들이 대체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부딪혀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뭐 표본보다 샘플링 표본보다는 더 정확 실제. 그러면 표본조사의 장점은 뭐냐? 이제 전수조사 이것은 막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 현장에 가셔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인데 표본조사는 그냥 표본 그대로 그죠? 샘플을 하니까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사 인력 손실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 이런 사항 때문에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사회복지 조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하고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거는 약간 틀려요. 그러면 이 전수조사가 다 좋은 것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단점도 있어요. 오늘 여기 제가 조사한 걸 보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전수조사를 접근을 했는데 한계점이 있는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대충 자기 상식이 한 40%만 얘기해요. 그 40%가 이제 객관적이지 않는 것도 있고 좀 더 나쁜 얘기로는 뭐 진실되지 않는 얘기도 그냥 답변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전수조사가 단점이 있는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표본조사는 장점만 있냐? 그거 아니거든요. 비용도 적게 들어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오차가 우리가 여론조사 뭐 매스컴에 많이 듣는데 이거 오차가 많다는 게 있어요. 표본조사. 그리고 이제 주체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표본조사가. 그러면 지금 표본조사에서 대표성 확보가 어려운 게 이 대표성하고 표집 오차가 뭔 영향을 주냐 볼게요. 대표성은 표본조사, 표집조사에서 그 대표성은 뭐냐? 축출된 확보된 표본이 서울시 같은 모 집단 특징을 똑같이 그대로 변형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그런 사항도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의 표적 오차는 뭐냐? 모 집단의 실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전국에서 서울시로 좀 좁혀들었고 서울시에서 65세 뭐 이렇게 좁혀들었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그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도 하기 위해서 뭘 하냐? 마지막에 접근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런 노인 그 소득 수준을 가지고 그러면 이 정책에 활용하자 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실제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 실제 데이터 값하고 표본 결과치의 조사하고 차이가 오차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없는 거죠. 그렇지. 이 대표적인 오차가 제일 중요한데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조사에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은 정책을 위반할 수 없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 서민들한테 나오는 정책이나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 복지 타원에서 하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제도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접근하기 어려워요. 어떠한 것도 없잖아요. 샘플링 가지고 표집을 하거나 표본을 하거나 그런 거 없고 모집단의 어떤 정책의 접근성이 디테일한 어떤 자료가 안 나오니까 못 하잖아요. 아무도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를 가장 기초조사로 보는 거예요. 관할 행정 당국에서 아니면 또 사회복지 단체 그런 데서도 정책 위반을 하거나 할 때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를 가장 기본 조사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 표집하고 전수조사하고 샘플링 조사를 하는데 그 방법은 좀 현행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요거 이제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표집조사하고 샘플링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 표집조사, 샘플링 조사, 전수조사 관계에서 요 사항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 사회복지조사. 거기 보면은 표집 방법이 조사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표집은 네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 처음에 무작위 표집이라 해가지고 이게 말 단순하게 샘플링 랜덤으로 하냐. 근데 이 맞더라고. 내가 조사하고 풀이 해석을 이제 접근해 가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냥 말 그대로더라고 이거. 무작위로 그냥 표집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확률 표집이다. 그 다음에 계통, 어떤 뭐 군인 집단, 아니면 선생님 집단, 그죠? 거기 집단에서 계통으로 내기는 거, 계통 표집. 그 다음 세 번째는 층합 표집이 있어요. 층합 표집. 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집단, 군락, 군집, 이런 표집이 있어요. 거기에 뭐 특정이 많은 표집이 있는 조사 방법. 그리고 이제 확률 표집은 네 가지. 그 다음 비확률 표집에도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째 이제 편익 위주, 임의 위주로 하는 편익 임의 표집.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적. 그 다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다. 이런 목적에 접근하는 목적 표집이 있고, 세 번째는 할당 표집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이거 뭐 영어로 스노볼을 해가지고 이제 가장 사회복지에서 많이 나오는 표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확률 표집은 뭐냐. 네 가지 중에 처음에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순 무작위 뭐냐면 뭐 동전 같으면 앞뒤로 야 던져 앞뒤로 그 다음에 뭐 제비뽑기 이런 거 그죠? 무작위 제비뽑기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에 뭐 난수표 이용하는 거 아무런 편견 없이 어떤 뭐 이제 편견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 이런 이게 확률 표집의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집.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통 체계적 표집. 이건 뭐냐? 어떤 표집 표본 표집 그 틀 안에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번호표를 부여한다든가 일정한 그 표집 틀 안에 번호표 이제 순서를 남바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일정 간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설정.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50번의 어떤 남바링을 주어져 가지고 10번째 표본 조사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0번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이제 1번하고 10번하고 그다음에 뭐 10번 단위로 20번하고 30번하고 이렇게 하자는 이런 상황이 이제 체계적 아까 표집이에요. 계통을 가지고 한다는 표본 표집 틀 안에 가득 딱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승합 표집이 있습니다. 모집단 아까 모집단 최초 시행된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서울시로 좁아든 그 모집단 거기에 서로 다른 계층 뭐 하위 계층, 상위 계층 아니면 뭐 우선 계층, 그다음에 우순위 계층 뭐 이렇게 나름 이제 설정을 이제 해놓고
각 층마다 무작위 추진하는 일단 설정을 해놓고 무작위로 이제 아까 뭐 제비뽑기라든가 남발이기 무작위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층합 표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군락, 군집, 진락 이 사항은 저도 이건 참 배우지 않은 거예요. 모집단 자연적 단위 군집을 나누고 군집 자연적으로 군집을 나누고 군집 전체를 무작위로 뽑는 방법. 아까 지금 층합 표집하고 약간 틀리잖아요, 그죠? 틀린데 그 군집 안에 전체 일부를 조사하기도 하고 그냥 일부만 조사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진락, 군락, 군집 표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의 이제 초등학교 몇 개를 이제 무작위로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또 무작위로 초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여중학교를 무작위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집을 하는 방법이에요. 군집, 진락 방법.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 빈도가 높은 표집 방법의 확률 표집, 그게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무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사회복지사 시험은 뭐 굉장히 아주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 알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던 사람도 알지만 보기 전에도 자기 조사하는 거 하면 어느 파트에서는 하는데 표집에서 하나 나오거든요. 그럼 틀림없이 이거는 뭐 작년에도 그렇게 올해도 그렇고 확률 표집하고 비확률 표집 이 두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까 확률 표집에 4개였죠? 그냥 비확률 표집 4개였죠? 그리고 뭐 사지선답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거. 그럼 비확률 표집 보겠습니다. 아까 확률 표집은 대체로 이제 어떤 틀을 갖춰놓고 하는 방법이고 지금은 비확률 표집은 표준 틀이 없어요. 틀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시로 접근했는데 서울시의 모 집단 각 요소가 뽑힐 확률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특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주관적으로 사회복지조사를 시행하는 그 주관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그냥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표성은 떨어져요. 대표성은 떨어지는데 당연히 인력하고 비용 이런 건 많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비확률 표집을 진행하고 비확률 표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의 임의 표집, 그 다음 2번째는 유의 목적 표집, 3번째 할당 표집, 4번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스노볼링 샘플링, 눈덩이 표집, 이 4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확률 표집에보다 비확률 표집에 한 문제 나오는데 비확률 표집에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실제로 거기 보면은 3번의 할당 표집하고 눈덩이 표집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표집의 지금 핵심은 사회복지 2급 시험 문제 핵심은 표집에서 나옵니다. 표집에서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확률 표집보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비확률 표집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비확률 표집에서 3번, 4번 여기서 나올 확률이 90%입니다. 선생님이 시험 나가지고 시험 봐야 돼요.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비확률 표집에서 여기 아까 할당 표집하고 눈덩이 표집에서 나올 확률이 80% 이상입니다.